이런 가운데 어제 밤에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자 TV 토론. 자, 그럼 안철수 후보는 그걸 끝나고 이제 협상에 들어간 거잖아요. 먼저 이 TV 토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언론들은 이런 내용 주목하고 있군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이재명 도대체 몇 번째 우려먹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윤석열 애들 반장 선거냐? 대장동 이슈 놓고 막장 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윤 대장동 수사 덮지 않았나? 이 대선 후에 특검합시다. 그래서 밝힙시다. 뭐 이렇게까지 공방이 오갔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어제 TV 토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 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렇게 근거를 두십니까? 검사를 그렇게 해보셨어요? 제 주도권이니까.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법관들 그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지난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이제 뭐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안철수 험악하죠? 어제 2시간이었는데 1시간 반 정도까지는 정책 얘기 많이 했는데 마지막 30분을 놓고 저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 계속 해봐야 뭐 공방이죠. 그냥 공방입니다. 다음은요. 어제 토론에서 증세 관련 얘기가 좀 진지하게 나왔어요. 그 얘기 좀 다뤄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감세하는 복지 이거 사기다 이렇게 비판하자 이재명 윤석열 뭐 지출 구조 조정 먼저 하면 됩니다. 아껴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증세와 관련돼서 어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도 언론에 보니까 네. 국정공약 한 300조에서 350조 그리고 뭐 지방공약은 뭐 아예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요. 감세는 얘기하시면서 증세 계획은 없으세요? 근데 우리 심 후보님. 증세 계획이 아니, 있으시죠? 그러니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윤석열 말한 적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는 여러분들 자꾸 지어내십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이렇게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오히려 부유층에게 좀 더 고통 분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지금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는데 경제를 좀 원활하게 성장을 시켜야 거기서 복지의 재원이 또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복지가 한 100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든가. 저런 모습이었어요. 기사 하나 더 보죠. 제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는 손을 잡더니 이재명 윤석열 증세는 없다. 들으셨죠 방금? 그러자 심상정 후보 비겁하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각 당에서 나와 계시니까요.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증세에 관해서.
정책 대변인. 네네. 증세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선대위 차원에서는. 뭐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것처럼 기본적인 뭐 증세는 없다는 그런 취지고요. 아마 근데 뭐 돈이 많이 드는데 공약을 그러니까 실천하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증가분 뭐 이런 걸로 할 것 같고 이제 또 고민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게 직접 증세라고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예. 탄소세라든지 국토보유세 같은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물론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결국은 뭐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저희들은 또 윤석열 후보는 사실 뭐 주식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감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감세까지 가는 건 아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감세는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김세엽 전 비대위원. 증세 관련. 그러니까 지금 공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증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성장하면 된다는 게 윤석열 후보 입장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의견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한 어떤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세수 증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원칙적인 안 이야기를 되면 좀 성장이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증세라든지 아니면 주체 발행을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이게 뭔가 징수가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지출은 우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건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징수와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아마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분을 통해서 충분히 세수를 마련할 수가 있고 세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낭비된 예산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필요한 예. 부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복지국가를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걸로 제가 보입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 네. 과거 이제 경제 관련 취재 많이 하셨잖아요. 어제 후보들의 이 발언 들으시고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심상정 후보 말 한마디가 어제 2시간 토론에서 한마디만 귀에 들어오던데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예,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사기다. 예. 그 유승민 옛날에 의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증세 없는 복지. 복지는 허구라고 해서 예. 그때 마찰이 많았잖아요. 예. 거기다가 심상정 의원이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어떻게 복지를 늘리는데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세금 더 적게 걷어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창하고 방패하고 서로 찌를 수 있다는 거, 막을 수 있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모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말이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려면은 돈을 많이 걷어서 예. 부가세를 더 걷든지 아니면 소득세를 인상하든지 예. 뭔가 재원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저렇게 솔직하지 못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토론 다 끝났습니다. 뭐 더 이상 후보들의 의견은 뭐 유세장에서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만 증세 얘기 안 하겠죠. 후보들은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날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한 가지 행사가 있었고요. 이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 그러니까 영상으로 축사를 좀 했거든요. 먼저 기사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여기가 뭡니까 이게? 건물이 앞에 하나 괜찮게 지은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는 그냥 흙바닥이군요. 대학교의 모습입니다. 대학교의 이름은 한국에너지공대입니다. 전남 나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교식을 했어요. 학교를 연 겁니다, 문을. 그리고 학생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사진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허벌판에 건물 1개. 이른바 한전공대를 불러요. 한전에서 이제 자금을 댔다는 뜻에서 이렇게 불리는데 1회 입학식이 어제 있었어요. 그 모습인데 여기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학년 학생을 받은 거거든요. 대학원생들을 해서. 근데 졸업 때까지 사실은 공사가 계속 진행돼야 돼요.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화상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두 가지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이며 둘째는 미래에너지 강국의 꿈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국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대한민국 에너지의 중심이 되었고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 이
에너지 공대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대선 공약이었어요. 이제 이게 실현이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한전 부채가 뭐 100조가 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진으로 보다시피 굉장히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좀 급하게 예, 그래서 개교를 저는 한 느낌이 들죠. 사진상 보면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한전도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적자가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이제 그 다음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으로서는 굉장히 좀 우려되고 조금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박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86년도에 포항공대가 생겼거든요. 예. 그때를 돌이켜 보면 지금 벌써 한 30여 년이 지나서 예. 세계적인 뭐 대학 중에 하나로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게 성장했죠. 보면 영남에 30년 전에 세계적인 대학이 생겼는데 예. 호남에 그런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세계 유일의 에너지 대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학교였다고 끝이 아니죠. 아직 공사도 안 끝났기 때문에 예. 차기 정부에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서 정말로 미래 이번 TV 토론에서도 뭐 에너지 관련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거와 관련된 연구와 창업 분야에서 세계에 선도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밀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윤지원 대표님. 조금 더 갖춰지고 나서 개교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지금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죠. 저렇게 공약을 좀 안 지켜도 되는데 진짜 공약 지킬 거는 나를 안 찍은 사람도 끌어안고 그런 공약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런 공약은 또 진영 논리로 안 지키고 저렇게 한전공대같이 이렇게 무리한 거 지키는 거예요. 국내 대학에도 저 에너지학과가 많아요. 그런데 학생도 많이 부족해요. 학생이 안 와요.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난리인데 저렇게 또 공약이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학교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숙소도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골프텔에서 2015년 앞으로 학생들이요? 3년 이상을 골프텔에서 잔대요.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저기에서 뭐 돌이나 죽고 저기 뭐 땅이나 고르면 몰라도 저 공부가 되겠습니까 저게? 저게 급하게 임기 말에 한다는 게 저는 참 한숨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뭐 대학은 열었고요. 그리고요 입학생 뽑았는데 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조건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학교를 알려줘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일단은 많은 과제를 좀 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자,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은요. 이 매경 일면에 나온 사진 하나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 사진부터 좀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우크라이나 지금 갔습니다. 그리고 총을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사진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